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상반기 9년 만에 흑자 소식을 알렸던 GM이 지난주 한국 사업장 누적 수출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GM 한국 사업장의 수출은 부평 공장에 생산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GM이 한국 시장 진출 21년 만에 한국 사업장에서 완성차 누적 수출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사업장에서 지난 2005년 완성차 100만 대를 수출한 GM은 2011년까지 500만 대를 수출했고 지난 11월 수출 1,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완성차가 아닌 부품 형태의 현지 조립 제품 수출까지 포함하면 2,500만 대에 이른다고 GM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GM 한국 사업장 헥터 비자레알 사장은 지난 6일 부평 본사를 방문해 실제로 GM이 지난 10월 국내 승용차 수출 점유율에서도 약 20%를 차지했으며 이 수치는 GM 한국 사업장이 GM 글로벌 성장 전략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M의 국내 생산차 중 가장 많이 수출한 차는 쉐보레 아베오로 221만 대를 수출했고 스파크와 트랙스도 각각 194만 대와 178만 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업장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차종은 부평 1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로 생산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61만 2천 대를 수출해 누적 수출 순위 7위에 올라 있습니다. GM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트레일 블레이저 수출량이 17만 6천 대를 넘어서 국내 승용차 누적 수출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 4개월 연속 국내 승용차 수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GM은 이 두 차량을 앞세워 연간 5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2,700억 원을 넘어서며 9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뒤 국내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황입니다. GM은 2027년부터 한국 사업장에서 소형 SUV 기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GM이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랙스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만들 경우 2029년까지의 내연기관 생산 계획만 있던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은 2031년까지 일단 가동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업장에서의 100% 전기차 생산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뜻을 모읍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발족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11일 협력관계를 맺었습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 지역 23개 시민 사회단체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캠페인을 이어가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이번 협약 이후 인천시와 범시민운동본부는 정부와 지자체, 각 기관에 사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자원순환 관련 시민 교육이나 정책 홍보에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부천 중동을 포함한 1기 신도시의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도시의 단일 택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인접, 연접 택지 또는 구도심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도시 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은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으로 특별정비구역인 이른바 선도지구 지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은 지난 1993년 처음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30년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과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은 교통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도 여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을 만나 서울 편입과 5호선 연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5호선 연장과 서울 편입 문제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김주영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등장한 서울 편입 이슈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로 인해서 좀 혼란스럽죠. 어떻게 보면은 김포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빨리 교통 문제가 우선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기도 분도를 빌미로 해서 지금 그렇게 큰 이슈를 던져놨는데, 앞서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권한 및 예산 축소와 시민 세부담 증가, 기피시설 설치 우려 등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주영 의원은 서울 편입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편입에 대해서 반대 그 입장을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주장은 중단하고 같이 여야 이거는 지역 주민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김주영 의원은 당장 중요한 건 편입보다 교통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해당 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최근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는데, 이에 대해 김주영 의원은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미상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다른 법안들 아직 논의할 게 많으니까 그때 처리하자, 이렇게 하고 사실은 반대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못 올라오게 된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 문제를 갖고 계속 이렇게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게 아니라 김포의 가장 절박한 문제, 우선 교통 문제부터 저는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편 김 의원과 같은 지역구인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5호선 김포경찰서역 감정역 설치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민선 8기 조용익 부천시장의 공약사항인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실시한 병상 수요조사 결과 부천은 현재 병상 공급 과잉 상태로 오는 2035년 이후에나 300병상 규모의 의료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부천 공공의료원 설립 비용은 2,55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 BC값이 기준값으로 보는 1보다 낮은 0.6으로 나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공의료원 운영 시에는 첫 해에 141억 원, 5년 차까지 모두 670억 원 이상의 의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부천시는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 협력하는 방안으로 필수 의료 분야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부천형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부천시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드디어 시민 앞에 공개된 건데요. 네, 이로써 부천은 새해부터 행정 개편과 더불어 도시 브랜드에도 상당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부천의 새 통합 도시 브랜드입니다. 부천의 한글 초성 비읍과 영문 첫 글자 비를 결합해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승격 5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하늘 위 드론으로 첫 선을 보인 지 2달 만에 정식 선포입니다. 이제 우리 부천의 미래 100년을 담아갈 새로운 상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천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통합 도시 브랜드 개발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천의 새 통합 도시 브랜드는 그동안 병행 사용했던 푸른색 복사꽃 이미지의 도시 아이덴티티와 판타지아 부천으로 통용됐던 도시 브랜드를 하나로 합친 겁니다.
지난 1990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시 아이덴티티 개념을 도입한 지 30여 년 만의 개편입니다. 지난해 12월 브랜드 개발 착수를 시작해 시민 공모전과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을 거쳤습니다. 시민 15,000여 명이 최종 선호도 조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부천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 도시 이름 자체가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자원인데 이거를 잘 표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통합 브랜드는 내년 1월부터 도시공간과 시설물,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부천시를 대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최근 부평구 의회에 구민 간접 흡연 피해 방지 관련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더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은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부평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명자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먼저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평구도 2012년 8월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간접 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사고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간접 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과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연임 시 재위촉 절차, 그리고 금연지도원의 피복비, 상해보험료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기관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과 하천 연변의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자길을 추가하였고,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해 금연구역 단속의 사각지대로 주목받고 있는 가스 충전소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연지도원에게 기존의 활동수당 외에도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그럼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자리를 잡게 된다면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가스 충전소와 주유소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장소의 흡연은 자칫하면 화재 등의 발생 원인이 되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가스 충전 또는 주유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화재 및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교육기관 주변과 하천 연변의 자전거 도로 및 보행잣길 등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지역사회의 금연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평구 의회 여명자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인천에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11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4명이 중경상을 입고 7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저녁 9시 39분쯤 인천시 계양구 장기동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향 26km 지점에서 승용차 석 대와 1톤 트럭 1대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